정의는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시 10인 로그, 이걸 상용 로그라고 이야기해요. 저 상용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그런 소리겠죠. 그래서 자주 쓰이는 로그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자주 쓰이는 로그가 왜 하필 미시 10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쓰는 숫자가 십진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십진법은 진법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있는지. 우리는 0부터 시작하죠. 0에서 9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에 9가 하나 더 커지면 이 자리로 감당 못해서 다음 자리가 하나 커지고 얘는 다시 0으로 돌아가죠. 11, 12, 13, 14, 15, 16, 18, 19 하고 얘가 더 커지면 얘가 감당 못하고 얘가 이제 하나 커지고 얘는 다시 0으로 돌아간다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십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진법이다 그러면 0, 1, 2, 3, 4 다음에 5가 아니라 1, 0으로 바뀌어요. 1, 1, 1, 2, 1, 3, 1, 4, 2, 0 이렇게 바뀌겠지. 그죠? 그래서 진법수라는 건 그런 건데 우리가 쓰는 숫자가 십진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10이 되면 자리가 하나씩 커진다는 거예요. 10배를 하면 자릿수가 하나씩 커지는 거야. 그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교과서에는 이제 이런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냥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234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저 숫자, 이 숫자를 설명할 때 저 숫자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2 다음에 3 다음에 4가 나오는 숫자인데 자릿수가 세 자리 숫자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2 다음에 3 다음에 4가 나오는 숫자야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얘를 2.34라고 표현하고요. 대신에 234의 소수점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4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10의 제곱 이렇게 곱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소수점 뒤로 2개 밀어서 이 녀석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234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보면 얘도 2 다음에 3 다음에 4 나오는데 네 자리 숫자인 거니까 표현할 때 2.34 곱하기 소수점을 뒤로 하나, 둘, 세 개 밀어야 돼요. 그래서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숫자는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숫자와 소수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특별히 이렇게 생긴 녀석을 유효 숫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용어는 교과서에는 없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중학교 때는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안 배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용어는 쓰지 않지만 뭐 바이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요. 이 녀석 유효 숫자고 얘는 이제 10의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둘이 하는 역할은 유효 숫자는 숫자의 구조가 어찌 생겨 먹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10의 거듭제곱은 소수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 이 유효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은 맨 앞에 0이 아닌 숫자, 그러니까 1에서 9까지의 숫자를 쓰고 소수점을 바로 찍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숫자는 다 소수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유효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의미 있는 숫자 중에 첫 번째 거 0은 맨 앞에 있는 0은 의미 없는 거니까 의미 있는 숫자 중에 맨 첫 번째 숫자만 딱 놓고 소수점을 찍고 다 나머지 소수로 처리한 다음에 10의 거듭제곱으로 실제 소수점의 위치를 지정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340도 맨 앞에 오는 의미 있는 숫자 2잖아요. 그래서 2점 찍고 나머지는 다 소수 대신 실제로 소수점의 위치를 10의 세제곱으로 설명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 숫자라는 건 아무리 작아도 1보다는 커요. 1.000이야. 이거보다 작아져서 0.999가 되려면 9.99가 되고 얘가 하나 줄어드는 거야. 소수점을 앞으로 하나 땡기는 거고요. 아무리 커져도 10보다는 작아요. 9.9999는 되는데 10.0은 안 된다고. 10.0이 아니라 이거 1.0으로 바뀌고 소수점의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 녀석이 바꾼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유효 숫자라는 건 항상 1 이상이면서 10 미만의 값을 가지고 10의 거듭제곱 위에 지수는 당연히 정수가 오겠죠. 뭐 얘처럼 자연수들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0이 올 수도 있고 뭐 음수가 올 수도 있고.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야. 모든 숫자는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 미시 10인 로그를 취할 거예요. 알고 있겠지만 미시 10인 로그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우리 보통 10을 생략하죠. 하도 많이 쓰니까 밑에 10을 안 쓰기로 한 거야. 하도 많이 쓰니까. 우리 거듭제곱근의 루트도 2 안 쓰잖아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상용 로그에서도 10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10은 생략한다고요. 안 써 있으면 10이 생략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변에 똑같이 상용 로그를 취하면 얘는 로그 23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럼 요 뒤에 오는 건 로그 2.34 곱하기는 더하기로 뜯어지고 로그 10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로그 2.34는 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표 보는 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0.3692래요. 0.3692 근사값이에요. 요거는 밑이 10이었고 10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한 결과 뭐냐면 2.369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234는 2.369이라는 값을 갖는데요. 이 표 보는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렇게 생긴 숫자에다 상용 로그를 씌우면 요 녀석은 지금 유효 숫자에다가 상용 로그를 씌운 상태예요. 유효 숫자에다가 로그를 씌운 상태고요. 얘는 10의 거듭 제곱에다가 로그를 씌워 놓은 상태인데 유효 숫자는 말한 것처럼 항상 1 이상이고 10 미만의 값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로그 씌우면 로그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0 이상의 값을 갖겠죠. 여기다 로그를 씌우면 로그 10이니까 1 미만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유효 숫자에 상용 로그 씌운 건 항상 0 이상 1 미만의 소수의 값을 가져요. 10의 거듭 제곱은 아까도 말했지만 요 위에 정수가 올 거기 때문에 요 녀석은 항상 정수의 값을 가지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효 숫자에 로그 달린 건 0.3692, 0 이상 1 미만의 소수, 10의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녀석은 정수 2로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리고 요 녀석은 책 제일 뒤에 보시면 상용 로그 표 있죠. 어떤 수원책이든 문제집이든 교과서든 뭐 개념서든 뭐가 됐든 아무튼 제일 뒤에 가서 보시면 상용 로그 표하고 삼각함수 표는 항상 나와요. 삼각함수 표는 요즘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소개 안 하는 책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예의상 들어가 있는 거고 상용 로그 표는 볼 일이 많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2.34에 해당하는 상용 로그 값 찾아보시면 되죠. 찾는 방법은 왼쪽에서 2.3 찾아가지고 0.04 찾으러 가보시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게 3692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제일 작은 게 1.00부터 시작하겠죠. 그 상용 로그 값은 당연히 0이고요. 9.9에 9까지 간 게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그죠?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엄청 큰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유효 숫자에 상용 로그 씌워 놓은 건 상용 로그 표에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요 숫자에 상용 로그 씌웠더니 이런 숫자가 되더라. 라는 거야. 옆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면 2340. 요 녀석도 똑같이 로그를 씌우면 2340이라는 건 로그 2.34 더하기 로그 10의 세제곱이고요. 요거 0.3692 더하기 3 이렇게 생겼으니까 3.369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씌워놓고 나서 보면 234에 상용 로그 씌운 거랑 2340에 상용 로그 씌워놓은 걸 비교하시면 되죠. 쟤는 2.369이 얘는 3.369이 어디가 차이 나냐면 정수 부분이 차이 난다고요. 소수 부분은 똑같이 생겼고 정수 부분이 차이가 나요. 여기서 우리 눈치챌 수 있는 것보다 소수 부분이 똑같다는 걸 보니 유효 숫자가 똑같다는 소리구나. 숫자의 구조가 똑같이 생겼다는 소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제 정수 부분이 2고 얘 정수 부분이 3인 걸로 봐선 얘가 한 자리 더 큰 숫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참고로 정수 부분 2인 녀석은 추정을 해보건데 이 출처가 어디야 이거. 어디서 왔냐면 10의 거듭 제곱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효 숫자에다가 10의 제곱을 곱해서 만든 숫자라는 소리인데 원래 유효 숫자는 소수점 앞에 하나가 있어요. 이거 뒤로 2개 민 거야. 총 3자리 숫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3.369이야. 이 3은 어디서 왔냐면 10의 세제곱에서 왔거든요. 유효 숫자에다가 10의 세제곱을 곱해서 소수점 뒤로 3개 밀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점 앞에 하나 있었고 뒤로 3칸 갈 거니까 점 앞에 숫자가 4개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4자리 숫자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수 부분이 n이다 그러면 n 더하기 1자리 숫자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10의 거듭 제곱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상용 로그를 씌우면 항상 어떤 값이든지 간에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출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십진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10의 거듭제곱으로 자릿수를 표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용 로그가 밑이 10인 로그다. 그런 이야기예요. 0.0234 이렇게 생긴 녀석도 유효 숫자랑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보면 이 앞에 있는 0하고 0은 소수점의 위치 때문에 자리 차지하려고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유효한 숫자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숫자라고. 그지? 그러니까 유효한 숫자는 누구부터? 2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2.34 요게 유효 숫자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소수점의 위치 앞으로 2개 밀어야 되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도 유효 숫자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가 똑같이 상용로그 씌워보면 0.0234가 로그 2.34에다가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생겼고 요거 ገብ은 이제 0.3692 얘는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6308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데 이렇게 써 있으니까 계산한 결과가 실제로 이 녀석이 맞아요. 마이너스 1.6308. 그럼 이걸 쳐다보고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이 6308인가 봐 라고 하지 않죠. 값은 이게 맞지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야기할 땐 요거 고지고대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안 되는 거였냐면 우리가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려면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돼요. 0보다 작은 소수 부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1.6308이라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6308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 0보다 작은 소수라고요. 그래서 요거 0보다 크게 만들기 위해서 정수 부분에서 하나 떼오는 거지. 1 떼와가지고 요렇게 계산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이 0.3692야.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써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요. 소수 부분이 6308이 아니라 3692잖아요. 왜? 지금 다 유효 숫자 같은 숫자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죠? 어떤 녀석이든 상용 로그를 씌웠을 때 소수 부분이 똑같이 생긴 녀석은 유효 숫자가 같은 거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거 뻔히 유효 숫자 같은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나와야 되고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에 이 녀석의 출처 어디였냐면 여기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2.34에서 앞으로 2칸 밀 거니까 0, 0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이거 책에서 보통 뭐라고 표현했어요? 소수점 아래로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책에서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하셔야겠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에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유효 숫자가 시작하는 거야.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죠? 그 유효 숫자 누구라고요? 이거 가지고 상용 로그 표에서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상용 로그의 구조가 되고요.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왜 쓰게 된 거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딱히 쓸 일이 없는데 이제 뭐 현장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엄청 큰 자리 숫자, 막 뭐 별이랑 별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던가 아니면 엄청 작은 나노 단위의 무언가를 쓴다던가. 그러니까 자릿수가 너무 큰 녀석들을 연산하기에 불편하다는 거지. 뭐 234나 2340이야 쓰면 되는데 뭐 한 23,740조 막 이런 거를 계산하려면 공이 졸라 많잖아요. 그것끼리 곱하거나 제곱하거나 세제곱하거나 루트 씌우거나 이런 일을 하려면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근데 로그는 제곱하는 거야 그냥 로그 값에다 2만 딸랑 곱하면 되잖아요. 누구누구 둘이 곱한데 로그끼리 더하면 되잖아요. 루트 씌우래 그냥 2분의 1 하면 된다고. 물론 다시 표를 보고 찾아야겠지만 훨씬 계산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야. 자릿수를 착각할 일도 없고 또 그것들을 곱하거나 제곱하거나 거듭제곱해 뭐 루트 씌워 이런 연산을 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이 쓰게 돼서 이걸 상용 로그라고 하게 된 거고요.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한테는 이거보다 그렇게 큰 숫자보다 시험 문제로서 우리한테 조금 더 현실적인 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6의 20제곱 예제에 있었나? 6의 20제곱이? 이 책이 아닌가? 아, 맞네. 6의 100제곱이네. 6의 100제곱 같은 거예요.
이런 숫자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숫자일지 우리는 도저히 감이 오지 않는다고. 그죠? 그래서 저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일지를 대충 가늠해 보기 위해서 상용 로그라는 걸 이용하자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자릿수가 그냥 큰 숫자나 엄청 작은 숫자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 번 거듭 제곱 곱하는 것도 쓰기가 편하잖아. 왜냐하면 6을 100번 곱할 게 아니라 로그 6에다가 그냥 100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요렇게 생긴 녀석을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건 몇 자릿수인지, 그러니까 소수점 앞에 도대체 숫자가 몇 개 있는지, 그리고 제일 앞에 최고 자리라고 표현하죠. 맨 앞에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이런 거 찾을 때 상용 로그 이용하시면 좀 빨리 찾을 수 있었다고요. 얘는 뭐랑 관련 있다고?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얘는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로그를 씌워보면 이렇게 이건 100, 로그 6 이렇게 생겼고요. 아, 참고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면 로그 2랑 로그 3 정도의 값은 알려줘요. 이거 뭐 자주 쓰니까 외우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외우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문제에 다 나와요. 그리고 가끔 간단하게 산수하게 하려고 이거 0.3으로 계산하고 이거 0.48로 계산하세요. 이런 책들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똑같은 책이어도.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거 쓰시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100 로그 6 물어봤으니까 이건 100 곱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100 곱하기 0.77811이니까 77.8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6의 100제곱이라는 숫자는 상용 로그를 씌우면 정수 부분이 77이고 소수 부분이 0.81이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럼 정수 부분이 77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라고? 아마 유효 숫자에, 유효 숫자 뭔지 좀 이따 찾아야겠지만 6의 100제곱이라는 건 자기 나름대로의 유효 숫자에다가 곱하기 10의 몇 제곱 붙어 있을 거라고 77제곱 붙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정수 부분이 77이니까 10에 77제곱 붙어 있다는 건 몇 자리 숫자란 이야기다? 78자리 숫자란 이야기다. 공이 77개 붙어 있고 앞에 뭐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단위도 알 수 없는 졸라 큰 숫자인 거지. 그죠? 뭐 1, 10, 100, 1000만, 10만 해서 70 몇 개를 가야 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앞에 뭐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자릿수 따져보면 78자리 숫자가 될 거다. 졸라 크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0.81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0.81이라는 소수 부분 가지고 우리 유효 숫자 찾는 거였어요. 요거 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건 실제 저 숫자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맨 앞에 오는 숫자 누구니 정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물어볼 땐 보통 이렇게 하죠. 로그 1은 0이고 로그 2는 문제 준 것처럼 0.3010, 로그 3은 0.4771이에요. 로그 4는 얼마죠? 로그 4는 문제 안 주죠. 로그 2 가지고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건 2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2배 하시면 0.6020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로 표에 찾아보시면 6021이라고 나오는데 6021로 하지 마시고 6020으로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한테 물어볼 땐 이거 두 개를 주고 찾으라고 하지 뭐 6021인지 6020인지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요거 2배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근사값이라서 그런 오류들이 생겨요. 로그 5는 이거 어제도 비슷한 거 했는데 그죠? 로그 5는 미시 1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보면 2분의 10 이렇게 생긴 거니까 1에서 로그 2를 뺀 게 되죠. 로그 10 빼기 로그 2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래서 0.6990 로그 6은 방금 한 것처럼 로그 2랑 로그 3을 더해서 0.7781이고요. 로그 7은 소수여서 필요하면 문제 나올 텐데 8451인가? 뭐 그래요. 외울 필요 없어요. 역시나. 로그 8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요거 3배 하시면 되겠죠? 9030 로그 9는 3의 제곱이니까 0.9542 로그 10은 다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거 왜 찾은 거냐면 우리가 찾은 숫자가 0.81이에요. 그죠? 0.81이라는 녀석은 어디쯤에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7781보다는 크고 8451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0.81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 사이에 껴있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다? 아마 저 녀석의 유효 숫자는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어떤 숫자였을 거다라는 거야. 만약에 유효 숫자가 딱 6이었으면 7781 나왔을 거고 딱 7이었으면 8451 나왔을 텐데 81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숫자도 6이랑 7 사이 어떤 숫자였을 거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요 녀석 아마 6점 땡땡땡 이렇게 생겨먹은 숫자였을 테니까 최고 자리, 제일 앞에 있는 자리 숫자는 6이었을 거다.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사용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고요. 요거 말고 40페이지 보시면 40페이지에 가시면 뭐 79번, 81번, 83번 이런 식으로 활용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꼭 상용 로그뿐만 아니라 그냥 지수나 그냥 로그 문제에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얘처럼 상용 로그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여러분이 싫어하는 문제죠. 상용 로그 대놓고 어려운 문제 요즘엔 잘 물어보지 않거든요. 또 모르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무튼 여러분이 싫어하는 문제는 이쪽에 있는 활용 문제 되겠습니다.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설명한 문제들 38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또 38페이지부터 유제 위주로 좀 풀어보세요.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그래도 한번 풀어보시고 본격적으로 지수함수를 하자면 함수 문제니까 당연히 처음으로 살펴봐야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거고 또 그래프가 그려지면 뭐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 보는 거고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결국 이제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가 한 세트 딱 끝나는 거겠죠. 뭐 우리 삼각함수도 해봐서 알지만 삼각함수 정의가 뭔지 배우고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고 그걸로 방정식 부등식 풀고 필요하면 활용 문제 풀고 그러니까 지수 로그도 마찬가지지. 지수 로그 정의하고 나서 지수함수 정의하고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방정식 부등식 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볼 텐데 지수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지수에 미지수 x가 들어있는 걸 지수함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건 이제 지수에 1차가 들어가 있는 경우죠. 나중에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거 풀 때 보시면 꼭 1차만 있으리라 보장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함수니까 정의역, 치역 이런 거부터 일단 살펴봐야 될 텐데 정의역,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 뭐냐라고 물어보면 넣을 수 없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근데 특별히 x에 넣을 수 없는 숫자 없기 때문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지수에다가 실수 전체 다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필요한 조건이 하나 생긴다. 그게 뭐냐면 밑이 0보다 커야 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당연히 밑이 0보다 큰 경우에만 정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때 치역 y좌표 살펴보면 이건 로그 할 때 우리 했던 건데 밑이 0보다 큰 거야. 지수에 어떤 숫자 올렸다고 갑자기 y가 음수가 될 리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치역 역시 당연히 0보다 큰 녀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0보다 크다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 건 밑이 1인 경우는 우리 제외하기로 해요. 왜냐면 밑이 1이면 1의 x제곱은 그냥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치역이 1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죠? 0보다 크다라고 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이 1인 경우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또 요 치역이 0보다 크다 해서 좀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사실은 그래프를 그릴 때 되게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프의 기준이. y가 0보다 커요니까 y는 0이 경계선이에요. 그죠? 이거보다 위쪽에 있거나 밑에 쪽에 있거나 얘가 딱 경계가 된다는 거야. 얘한테 가까워진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 이렇게 불렀다고요. 점근선 누구라고? y는 0일 거다 그 얘기지. 0보다 크기 때문에 0이 점근선이야. 얘가 경계선이 되고 점근선이라는 건 우리 유리함수 할 때도 했지만 점차 근접하는 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까워지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닿지는 않아요. 가까워지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미신 A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는 달라지겠죠. X, Y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A에 대한 이야기 할 텐데 저 밑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새가 막 바뀌긴 할 거거든.
어떻게 바뀌는지는 금방 볼 건데 그 전에 미세 영향력을 없앨 거야. 미세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미세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x에 뭐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되죠. 그죠? 지수에다 0 집어넣으면 a에 뭐가 오든 항상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미세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이거 이제 교과서에 있는 용어는 아닌데 그냥 제가 수업할 때 쓰는 말이니까.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어. 그 점 어디냐면 0,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거 왜 만든 거라고? 미세 크기랑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어디인지 찾으려고. 그래서 얘는 지수가 0이 되는 점 찾으세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거 역시나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하나 또 있는데 그거는 그래프 그려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처음에 그려볼 건 y는 2x제곱. x축, y축. 가장 만만한 건 숫자 실제로 넣어보는 거지 뭐. 그죠? 0 집어넣으면 0,1 지나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 2 집어넣으면 4, 3,8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음수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이니까 여기는 점점 이렇게 완만해지는 녀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모양새가 될 건데 말한 것처럼 y는 0, x축이잖아요. 이게 점근선이야.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가까워진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물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x축이랑 상관없어요. 이게 미친 듯이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원점 근처에 있는 그림만 그리니까 이렇게 좀 둥그렇게 그리는데 실제로 이렇게 줌아웃을 해서 보면 뭐 핸드폰 같은 걸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보세요. 그러면 x축에 바짝 다가서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바짝 올라가요. 엄청 가깝게. 거의 니은자 돌려놓은 거 정도로 엄청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맨날 요 부분만 그리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 그 얘기고 x축, x좌표로 지금 여기 1, 2 이렇게 셌잖아요.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 가면 2의 10제곱이야. 1024예요. 10,1024라고. 말도 안 되게 큰 값이 되겠죠? 이게 이제 올라가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미시 2일 때의 지수함수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미세 크기를 약간 바꿔서 미시 3일 때의 지수함수를 또 그려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시랑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은 0,1이에요. 그 요점 지나가는 건 이미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또 1, 2, 3, 4 똑같이 넣어보면 1 넣으면 3 나오고요. 2 넣으면 9가 나와요. 왜 9인가? 밑에가 9인가? 아니 이쯤 되나 보다. 그죠? 3 집어넣으면 27이니까 이미 칠판 밖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미시 2일 때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커져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왼쪽 편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넣으면 3분의 1이니까 얘보다 오히려 밑에 있습니다. 이제는 9분의 1이고 27분의 1이니까 얘보다 더 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흰색이랑 노란색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0,1에서 교차되고 있죠. 대소가 바뀌고 있다고. 똑같이 0,1을 지나갈 건데 오른쪽은 노란 게 위에 있고요. 왼쪽은 노란 게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소가 바뀌어 이렇게 겹친다고, 교차가 된다고요. 만약에 미시 3이 아니라 4가 됐어. 5가 됐어. 미시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프는 점점 더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더 빨리 커질 거고요. 더 x축에 가깝게 붙을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미세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 미시 커질수록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미시 좀 더 작아질 거야. 1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1 말고 그럼 1하고 0 사이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미시 2분의 1인 녀석이야. 이렇게 생긴 녀석은요. 얘도 실제로 1, 2, 3, 4 넣어보면 되겠죠. 근데 요거 해도 되잖아. 이건 미시 2분의 1이라는 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잖아요. 그럼 요 놈은 요 놈이랑 무슨 사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사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흰색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해놓으면 요 녀석이 될 거라고요. 똑같이 0,1은 지나가겠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여기 8 지나갈 거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지나가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흰색이랑 파란색은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고 뭐 비슷하게 생긴 녀석으로 3분의 1도 그려볼 수 있겠죠. 얘도 미시 3인 녀석이랑 y축 대칭이니까 좀 더 가깝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지금 좌표축 하나의 그림을 너무 여러 개 그리고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밑이 달라질 때마다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얘기라고 첫 번째로 생각할 건 우리 그렸던 거 이거 밑이 1보다 큰 녀석 이런 애들은 x가 커지면 y도 커져요. 그런데 밑이 1보다 작은 애들은 어때요? 이 커지는 애들을 뒤집은 거니까 작아지죠. x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2분의 1씩 곱하는 거니까 값은 점점 작아진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오른쪽 위를 향해서 가는 거 우리 이런 걸 증가함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의 그림을 감소함수라고 하거든요. 이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는 수학 2에 가면 제대로 배우긴 할 텐데 써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어서 지금 미리 그냥 눈도장만 찍으면 돼요. 구간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아무거나 두 점 찝을 거란 이야기예요. x2가 더 크다는 건 오른쪽에 있는 점, fx2가 더 크다는 건 위에 있는 점. 그지? 아무렇게나 두 개 뽑았는데 오른쪽 점이 위에 있더래. 지금 보시면 이런 건 아무거나 두 개 뽑으면 오른쪽 게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런 녀석을 증가함수라고 해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면 감소함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 위로 가면 증가함수구나.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감소함수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다 밑이 1보다 큰 녀석이면 증가함수인 거고 밑이 1보다 작은 양수면 감소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밑의 크기에 따라서 증가하는 형태의 그림인지 감소하는 형태의 그림인지 나온다. 그런 소리입니다.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두 개가 같이 나와 X축,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워버려야지. 보고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 0,1이고요.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1번, 2번. 밑이 큰 녀석이 누구라고요? 밑이 큰 게 누구야? 당연히 1번이겠죠? 왜? 1번 증가함수. 2번은 감소함수. 얘는 밑이 1보다 커요. 얘는 밑이 1보다 작아요. 당연히 1번이 크겠죠. 여기다 또 하면 되는 거야. 1번하고 3번 중엔 밑이 누가 더 커요? 1번하고 3번 중에 밑이 더 큰 건? 1번. 이것도 지수함수야. 2번하고 4번 중에 밑이 더 큰 건 누구예요? 여기도 오른쪽에다 숫자를 쓸까? 4번 이렇게 했습니다. 2번하고 4번 중에 밑이 더 큰 건 누구예요? 헷갈려? 그럼 1, 2, 3, 4번 그래프 밑의 크기가 큰 거부터 순서대로 1, 3, 4, 2 1, 3, 4, 2 1, 3, 4, 2 이거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우리 지수함수에서 밑에다 1은 넣지 않기로 했어요. 이거 왜 안 넣기로 했냐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굳이 지수함수라고 할 이유가 있어? 이건 그냥 상수함수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미친 척 여기다 밑이 1인 녀석을 그린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거 뭐냐면 y는 1의 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럼 이게 기준선이 되는 거야. 뭐의 기준이냐면 밑이 1에 가까운 게 누구냐를 찾는 기준이에요. 아까 본 것처럼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이렇게 되어 가잖아요. 혹은 이렇게 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않는다는 거야.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하는 경향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그 경향은 1이라는 선을 딱 그어 놓으면 밑이 1에 가까울수록 요 직선에 가까운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그래프는 둘 다 밑이 1보다 큰 거야. 1보다 큰 녀석이 1에 가깝다는 건 더 작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1번, 3번 중엔 당연히 밑이 1이 큰 거야. 그럼 2번하고 4번 비교해봐요. 둘 다 밑이 1보다 작은 녀석이야. 0, 1 사이에 들어있는 숫자인데 1에 가까운 게 누구냐면 4번이에요. 0, 1 사이의 숫자인데 1에 가깝다고 4번이. 그러니까 4번이 더 큰 밑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그리고 보면 역시나 이 밑의 크기대로 가자면 얘가 제일 큰 거고요.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대로
똑같이 번호를 쓰고 있다. 1, 3, 4, 2의 순서대로 밑이 클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책에서 되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요. 어떤 책은 밑이 커질수록 뭐 y축이 가까워진다든지 뭐 아니면 뭐 1을 대입해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1이라고 선을 딱 그어놓고 요 녀석한테 가까울수록 밑이 1에 가까운 거야.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혹은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할 때 대충 감이 좀 온다 그런 이야기고 솔직히 말하면 지수함수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1 넣어보면 되거든요. 1 넣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로그 함수에서는 1을 넣을 수는 없어요. 1이 나오는 걸 살펴야 되는데 약간 귀찮아. 그래서 이 녀석은 사실은 로그 함수에 가서 훨씬 더 강력하게 쓸 수 있어요. 오늘 로그 함수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저거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뒤로 더 가기 전에 마지막 확인을 좀 하자면 우리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랑 이렇게 세 가지예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땐 점근선 찾으셔야 되고 항상 지나가는 점 찾으셔야 되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정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찾으시면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평행이동을 하고 대칭이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세 점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보통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점 하나 정도 더 추가는 하거든요. 지수가 1인 점. 요거 하나 추가하는데 이건 옵션이야. 꼭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나가는 점이 0,1이라는 거. 왜 중요하냐면 밑이 다른 녀석들이 항상 요 점에서 교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이야. 밑이 2인 거 3인 거 두 개 그려보라고 했는데 엉뚱한 데서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0,1이 기준점이니까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요 상태에서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거고 요 녀석 평행 이동해 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이래. 요 녀석을 너무 좀 허접한가? 이거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y는 2에 x-3 더하기 1 이렇게 바뀌겠죠. 원래 이제 y 빼기 1이었던 걸 이제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걸 쳐다보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럼 역시나 우리 뭘 찾는다고요? 점근선, 항상 지나가는 점, 증가 감소. 이거 찾는다고요. 그죠? 실제로도 해보면 그런 건데 이놈 정의역 뭐야? 실수 전체예요? 얘 정의역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얘도 실수 전체지. 옆으로 평행 이동하는 건데 뭐. 요 녀석 치역은요. 0보다 큰 거였어. 평행 이동했거든. 달라져 안 달라져요? 달라지겠죠. 1보다 커지겠지. 위로 한 칸 올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근선 달라진다고 안 달라진다고? 달라진다고. 이거 점근선 y는 0이야. 요거 점근선 y는 1. 이렇게 생겼겠죠. 지나가는 점. 이거 항상 지나가는 점 어디였다고요? 0,1. 이거 지나가는 점 어디예요? 이렇게 평행 이동했으니까 3,2가 되겠죠?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요? 지수가 0 되는 점 찾는다고요? 3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겠죠? 증가한다고 감소한다고?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한다고. 평행 이동했으니까 증가 감소가 달라지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야. 이거 세 가지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X축, Y축에 점근선 보통 이렇게 실제로 점선으로 표시해요. Y는 1. 다음 지나가는 점이 3,2, 3,2 요 점을 지나가요. 3, 2 그리고 나서 증가한다며. 증가한다는 건 왼쪽은 점근선에 가까워지고 오른쪽은 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점근선에 가깝게 다가오다가 여기서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려놓고 나서 혹시 X축, Y축이랑 만나는 점 있으면 X절편이나 Y절편의 좌표 찾아주셔도 좋아요. 예를 들면 요 점 같은 경우엔 X에 0 집어넣어 보면 8분의 9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8분의 9예요 정도 찾아주는 것도 괜찮은데 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저렇게 표시하시면 제대로 찾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평행이동한 녀석도 그래프를 그리는 건 이렇게 세 가지 잘 찾아보시면 된다 그런 소리고요. 근데 평행이동 이렇게 순진하게 안 나오겠죠?
평행이동하면 겹칠까 안 겹칠까? 하나는 2x제곱이고요. 하나는 3 곱하기 2x제곱이고요. 하나는 2의 3x제곱이에요. 얘가 기준이 되겠죠? 1번하고 2번 중에 얘랑 겹치는 녀석은 누굴까? 2번? 요 놈이랑 겹치는 거. 겹치냐 겹치지 않느냐는 뭘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밑으로 판단해야죠.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밑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지? 아까도 봤지만 밑이 다른 녀석은 0,1에서 교차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행이동 한다고 겹쳐질 녀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밑이 다른 녀석은 절대로 안 겹친다는 얘기야. 반대로 밑이 같으면 겹친다는 이야기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그러니까 지금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겹치는 걸 물어봤으니까 밑이 2인 놈이 누구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밑이 2인 건 누구야? 1번, 2번 중에. 둘 다 아닌 건 아니야. 둘 중에 하나는 맞아. 둘 중에 1번 저 위에 있는 거랑 겹치는 건 누구? 뭔지 모르겠지만 2번은 밑이 얼마예요? 8이죠. 8이지. 8이라고. x 밑에 지금 2의 세제곱 있잖아요. 그죠? 얘는 밑이 8인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안 겹칩니다. 얘랑 안 겹쳐요. 아니 봐봐. 0,1 똑같이 지나가잖아. 근데 얘는 1,2고 얘는 1,8이야. 안 겹치지. 안 겹쳐요? 그럼 요 놈은 x 밑에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 밑은 2란 이야기야. 3은 나중에 할 얘기고 일단 밑이 2구나 를 알아야 한다고. 최소한 요 놈은 밑이 2가 아니구나 를 알아야 한다고. 오케이? 요 놈 밑이 2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녀석은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대. 밑이 2인 녀석이 아니야. 이 밑이 얼마야? 밑이 2 맞아요. 평행이동 한 거잖아.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4 곱하기 2의 x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2의 x제곱이야. 그럼 이걸 쳐다보고 밑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건 밑이 2야. 앞에 붙어있는 곱하기 4는 지수에 끼워 넣으면 된다고요. 평행이동 한 거다. 그런 소리야. 그죠? 그러니까 요 놈도 굳이 바꿔보자면 밑이 똑같이 2여야 지수에 올릴 수 있으니까 3 위에다가 로그 2의 2를 이렇게 얹어요. 그럼 요 3하고 요 2는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 어제 로그 했으니까. 그래서 2에 x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어요. 요만큼 평행이동 한 거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놈은 밑이 2 녀석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다 보면 그런 문제들 나오죠. 뭐 서로 겹치는 녀석 찾으세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안 겹치는 놈 누구니? 이런 거 물어보는데 다 밑이 얼마인지 찾아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통째로 앞에 곱해진 숫자는 어떻게 해서든 지수에 끼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은 밑이 다른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113번의 그래프 그리시오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15번만 좀 볼까요? 3의 x-2 더하기 1이래. y는 3의 x-2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대요. 뭐부터 찾아야 된다고요? 점근선. 또 항상 지나가는 점 증가감소. 이거 세 개 찾는다고요? 그죠? 이거 점근선 어디? y는 1. 지수가 통째로 0보다 큰 거잖아. 그죠? 얘가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얘가 0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얘가 0일 때가 점근선인 거지. 애초에 점근선을 찾는 건 치역의 범위 가지고 찾는 거였다고요. 치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치역이 0인 게 경계선이잖아. 그러니까 요 놈이 0보다 항상 큰 거잖아. 3의 뭐시기거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게 점근선이고 그래서 점근선 찾으면 y는 1 이렇게 생겼다고요. 밑이랑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어디였다고? 2, x 지수가 0 되는 거 찾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 미세 크기 3이니까 증가하는 녀석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x축, y축, 점근선 y는 1이고요. 2,2를 지나가요. 점근선 증가하는 녀석이니까 붙어서 오다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고 그려진다고요. 아시겠죠?
아, 119번 뭐 이런 것도 볼까요? 아, 이거 너무 쉬운가? 119번 너무 쉬운데? 119번 맞는 거보다 기억, 정의역 양의 실수 전체래요. 맞다고 틀리다고? 틀렸다고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치역이 0보다 큰 실수 전체가 되겠죠. 니은 그래프의 점근선이 y는 0이네요. 맞죠? 맞죠? 디귿 a가 3분의 1일 때 x가 커지면 y가 작아지네요. 맞는 말이죠. 미시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다. 그런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프의 성질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면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 뭐 하냐면 이제 최대값 찾고 최소값 찾고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이 지수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는 사실 딱히 물어볼 게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거 우리 1대1 함수라고 하죠. 계속해서 증가하거든요. 혹은 계속해서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세 크기에 따라서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x의 범위가 나오면 그냥 양쪽 끝에 거 집어넣으면 하나가 최대고 하나는 최소고 끝이에요. 2차 함수 같은 거 생각해봐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우리 뭐부터 찾아봐요? 대칭축부터 찾죠. 대칭축을 찾는 이유는 이거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특별히 정의역의 범위 없어도 최소죠.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여기 증가하다가 여기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 없어도 여기는 최대예요. 올라가다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범위가 주어지기를 대칭축이 포함된 상태로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면 저 안에 증가 감소가 섞여 있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약간 머리를 써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주어진 범위 안에 대칭축이 없어. 그럼 계속 증가만 하던가 계속 감소만 하던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양쪽 끝에 값 찾아가지고 하나 최대 하나 최소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 지수함수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증가만 하거나 계속해서 감소만 하기 때문에 아주 퓨어한 상태의 이 지수함수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오히려 고맙지. 넣으면 끝나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지수의 탈을 쓰고 있을 뿐 뭐 2차 함수가 된다든지 유리함수가 된다든지 혹은 뭐 절대부등식에 있었던 게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최대 최소에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딱 이야기를 하자면 미시 1보다 큰 녀석은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x의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래. 이랬을 때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냐고 물어보면 미세 크기만 잘 보시면 돼요. 그죠? 미시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다 그런 이야기니까 알파 집어넣은 게 최소가 되겠죠. 베타 집어넣은 게 최대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미시 1보다 작은 녀석이야. 그렇다면 얘는 감소함수다 그런 이야기니까 오히려 x가 작아질수록 y의 좌표는 커지는 거야. 그죠? f 베타가 최소값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섞으면 이런 거지. y는 5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생겼대. 그래프 못 그리죠? 지수에 2차식 들어갔잖아. 이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고. 그지? 대신에 이 생각은 할 수 있지. y의 최대 혹은 최소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미시 5야? 지수가 더러워? 알게 뭐야? 그냥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t라고 치환하면 되지. 그럼 t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은 나올 거잖아요. t가 커질수록 y도 커지겠죠. 미시 5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커질수록 y도 커지고 지수가 작아질수록 y는 작아질 거라고요. 미시 1보다 크니까. 결국 뭐야? 이 녀석의 최대 최소 찾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찾아서 대입하면 y 최대 최소가 나오겠지. 그죠? 이거 최대값은 뭐부터 봐야 돼? 2차잖아. 뭐부터 봐야 돼? 대칭축. 축 어디? x는 1. 범위 안에 있겠지. 특별히 x의 범위 없잖아요. 여기서 최대라고 최소라고? 최소겠죠?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이제 우리 일할 때 많이 했잖아. 그래? 빨리빨리 하고. 여기가 1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 녀석의 최소겠죠. 대입해보면 이제 2라고 나오겠죠? 최대값은 없어요. 특별히 x의 범위 얘기 안 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최대값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럼 y로 넘어와 봐요. 이 녀석은 지금 t의 최소가 2란 이야기야. t의 최대는 없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y는 내가 이거 t로 치환했는데 t의 최소값이 2야. 그러니까 y의 최소값은 5의 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y의 최대값은 당연히 없을 거다 그 얘기라고. t가 최대값이 없잖아. 지수가 최대값이 없어. 이거 죽을 때까지 커질 거거든. 그러니까 y도 당연히 엄청 커지겠죠.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2야. 그러니까 y의 제일 작은 값은 5의 제곱이야.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아, 다른 걸 먼저 할 걸 그랬나?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겼대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것도 우리 못 그리죠. 밑이 3인 녀석이랑 3분의 1인 녀석이 더하기로 연결돼 있어. 뭐 어쩌라고 이거.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녀석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최소값 구하세요.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얘도 우린 이거 자체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치환할 건데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잖아요. 치환하면 치환된 녀석의 범위가 존재하겠죠. t의 범위 뭐라고요? 0보다 크다고요. 치수니까. 그지? 그럼 저 y라는 녀석은 t하고 t분의 1의 합이잖아요. t가 0보다 큰데 t랑 t분의 1 더해서 최소값 구하래. 뭐가 생각나야 돼? 산술기가 생각나야죠. 양수잖아. 곱하면 1이거든. 합을 물어봤어요. 곱이 일정한데 합을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산술기가 떠올라야죠. 그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최소값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생뚱맞지. 그 전에 우리가 절대부등식에서 산술기하나 뭐 코시-슈바르츠 같은 걸 봤을 때 뭐 이렇게 범위를 주거든요. 특히나 산술기하는 x가 0보다 xy 둘 다 0보다 커 이렇게 범위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야 산술기 써야 돼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잖아. 시그널을 보낸다고요. 근데 얘는 특별히 그런 거 없죠. 그냥 대뜸 물어본다고 이거. 여기서 우린 이걸 찾아야 돼. 지수란 녀석이 항상 0보다 크다. 이기 때문에 치환하면 양수다. 이런 걸 찾아야 돼. 굳이 문제에서 이런 표시 해줄 필요 있어? 없지. 이거 다 여기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 찾을 때 약간 골치 아파지겠죠. 틀리기도 십상이고. 그지? 특히나 이걸 좀 더 복잡하게 가져가면 요 치환해야 돼. 치환해서 0보다 크다는 걸 조금 더 복잡하게 가져가면 지금 아마 풍산자에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바이블인가 RPM인가는 이런 문제 되게 많이 있어요. RPM에 보시면. 아이고. 너무 좀 그런가? 더하기.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봐요. 최소값 구하시오. 하나는 밑이 4고 하나는 밑이 2고 하나는 또 상수항이야. 상수항 그렇다 치고 어차피 그림 못 그리잖아요. 밑이 다른 녀석이 두 개 붙어 있거든. 그래서 쟤 뭐 해야 돼? 치환해야 돼. 누구를? 2의 x제곱을 치환할 거라고요. t로. 치환하면 치환된 녀석의 범위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y를 찾아보면 얘는 t제곱, 얘는 그죠? t의 x 더하기 1이면 요건 곱하기 2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2t.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거 최소값 찾으라는 거야. 최소값 얼마야? 최소값 얼마야? 2 아니에요. 최소값? 없다. 없다. 왜 없다? 이거 대칭축 어디라고요? 마이너스 1이에요. 주어진 범위 안에 없어요. 0보다 크다잖아. 이거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나는 0보다 큰 것만 가져요.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다고. 그래서 여기 최소값이 없어요. 당연히 최대값도 없어요. 제일 작은 값이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답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RPM에 있는 문제는 여기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로 돼 있어. 그럼 이때는 어때? 1이 대칭축이 되겠죠. 1은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1을 집어넣어서 2라는 최소값을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치환된 녀석의 범위가 생긴다라는 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최대 최소 이야기고요.
40분까지죠. 빠르게. 마지막은 방정식인데 이거 다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만 오늘 이야기를 하고요. 뭐 내일 또 이어서 하면 되지 뭐. 이어서 나오는 건 방정식이랑 부등식인데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은 이것도 좀 재미없는 소리지만 그래도 수업이니까 하자면 지수함수의 경우엔 지수 방정식을 찾을 땐 우리 특별히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진 않아요. 삼각 방정식, 삼각함수 방정식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sin x는 2분의 1. 이거 그래프 이 방정식의 해를 찾으세요. 그러면 sin 곡선 그리고 2분의 1 그어서 여기랑 여기다 이렇게 찾잖아요. 그림 그려서 찾았다고. 근데 자꾸 떨어지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를 찾으시오. 그러면 뭐 y는 2x제곱 그래프 그리고 8 그려서 여기야 이렇게 찾지 않는다고. 그냥 계산하는 거지.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삼각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확인을 좀 해야 돼. 근데 얘는 계속 증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y좌표 8인 점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방정식을 찾는다는 거야. 찾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밑이 두 개가 있고 지수도 양옆에 있어. 근데 밑도 같고 지수도 같으면 둘이 같은 값이더라 그 얘기예요. 밑도 같고 지수도 같으면 둘이 같은 값이야 그 소리 하는 거야. 완전히 똑같은 곡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류의 방정식도 푸는 방법은 뭐야? 얘가 밑이 2잖아요. 그럼 요 놈도 밑을 2로 바꾸면 돼. 그럼 뭐만 보면 된다고? 지수만 비교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x는 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다들 한 번씩 공부를 했을 테니까 책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밑이 같은 경우엔 지수만 가지고 방정식 풀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수가 같으면 밑만 가지고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요. 곡선이 하나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x좌표가 같으면 y좌표도 같아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밑이 같을 때 밑이 같아. 그럼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지수가 달라도 되는 경우가 있어. 밑이 같을 때 지수가 같아야 같은 값이야. 근데 밑이 같은데 지수가 달라도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야? 밑이 1일 때. 이땐 지수에 아무거나 올라가도 다 1이잖아요. 그죠? 물론 원래는 밑이 0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이럴 때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아마 문제에서 다 제한으로 범위 줘가지고 다 없앨 거예요. 어떻게 생긴 건지 이따 볼 거고. 지수가 동일하면 이때는 밑을 같다고 해서 방정식을 만들면 되죠. 근데 얘도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지수가 같은데 밑이 달라도 되는 경우 있어. 그건 언제겠어요? 지수가 모두 0일 때. 그럼 밑이 달라도 되잖아. 뭐 3의 0제곱이나 2의 0제곱이나 둘 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이랑 지수가 둘 다 같으면 양변이 같은 건데 밑이 같아? 지수가 달라도 돼. 언제냐면 밑이 1일 때. 지수가 같아? 밑이 같으면 돼. 지수가 같은데 밑이 달라도 되는 경우 있어. 언제? 지수가 0일 때. 그러니까 밑이 1이거나 지수가 0일 땐 그냥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손으로 다 찾아내는 거예요. 기본은 이거지. 해놓고 나서 혹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에 다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건 그럴 게 없지. 밑이 2로 고정되어 있는데 뭐 밑이 다르고 지수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양쪽에 다 밑이랑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있으면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도 꼭 고려하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면 138번 같은 거지. 138번 1번이나 2번처럼 보시면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어요. 138번 첫 번째 걸 보시면 x에 x 더하기 3이 x에 13-x래요. 옆에 x가 0보다 커요. 이렇게 단서가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밑이 둘 다 x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뭐라고? 지수가 같으면 되네? 그래서 x 더하기 3이랑 13-x랑 같아요. 그러니까 x가 5다. 이렇게 생긴 해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5만 해가 아니라는 거지. 또 있다고. 누구?
미시 1일 때. 그럼 미시 1이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되는 거잖아요. 1의 4제곱이고 1의 12제곱인데 당연히 되겠지 뭐. 그죠? 이건 예외적으로 찾는 거다 그런 소리야. 그리고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못 넣었는데 이런 단서 없었으면 방금 말한 것처럼 0도 될 수 있죠. 0의 세제곱이고 0의 13제곱인데 둘 다 0이잖아. 0도 되죠. 마이너스 1도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의 14제곱이야. 둘 다 1이잖아요. 0이나 마이너스 1인 것도 될 수 있다고. 그런 녀석들 혹시 필요하면 손으로 걸러서 찾는 건데 말한 것처럼 밑이 0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서 없애주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밑이랑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 푸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뭐다? 밑에도 지수에도 모두 다 미지수 x가 있어. 그럼 어떻게 풀어? 뭐가 제일 안전한 방법이야? 이거 빼먹기 십상이에요. 빼먹기 딱 좋지. 그러니까 어쩌면 좋다?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그거 하라고 사실은 이거 주는 거야. 밑이 0보다 작으면 로그를 쓸 수가 없잖아요. 쓰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로그를 취한다. 그러면 양변의 로그를 다 쓰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럼 요 x 더하기 3 앞으로 나가겠죠? 요 13-x도 앞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로그 x는 약분하시면 안 돼요. 0일 수도 있잖아. 좌변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면 얘하고 만들어낸 게 2x 빼기 10이야. 그리고 로그 x를 묶인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인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누구야? 로그 x가 0이다 하니까 x가 1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 놈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그 소리예요. 그죠? 이렇게 로그를 씌우시면 예외적인 상황도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아무튼 몇 가지 이야기는 좀 덜 했는데 내일 오시면 로그 하면서 한꺼번에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